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은 오르는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반면에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우려감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차별화된 전략 역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많이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본격적인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종목 궁금하다, 종목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무료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을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 들어오시고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황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이 오르는 혼조세 양상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잘 해결되나 싶었던 브렉시트 일정이 좀 차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브렉시트가 이 EU 연합 그리고 영국 간에 새로운 이제 합의안이 좀 채택이 되면서 살짝 이 브렉시트에 대한 큰 우려감이 일시적으로 좀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그렇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또 이제 이 영국 의회에서 좀 이제 보류가 되면서 파운드화가 다시 좀 가치가 떨어지고 굉장히 좀 이 달러 강세가 다시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주요 이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어젯밤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약간 출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사실 상승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다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도 왼쪽에 코스피도 그렇고 오른쪽에 코스닥도 상승 흐름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매일 전 세계 다양한 이슈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이 연준에 관련된 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또 커질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미리 이제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동안 좀 악재도 많았는데 그걸 다 무마하는 것 같이 이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바이오주의 움직임 전망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 바이오주는 제가 계속 말씀을 해드렸지만 바이오는 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지면은 바이오주들이 정말 이제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이오주의 어떤 펀더멘탈이 변하고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 투자 포인트가 변한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뭐 이전에 나왔던 임상 실패 관련 소식들이 임상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투자 이 포인트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출렁인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엄청난 호재,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젠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정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알츠하이머 관련 이 테마가 또 다시 붙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 FDA에서 정식적으로 지금 승인이 최종적으로 난 상태가 아니고요. 한번 우리가 FDA에 도전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건데, 사실 이전에 또 한번 실패했었던 그런 이제 약품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키누맘인가, 예, 그렇게 이제 불리던데 굉장히 뭐 이름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이오 투자, 이 바이오의 어떤 최근 열풍에 올라타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었고 확실히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많이 오른 만큼 지금 뭐 곧바로 뛰어들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싶다, 그리고 장중에 시황 리딩 함께 그때그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또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 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내일부터 또 장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또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TV 보시면서 종목 상담 받고 싶은데 지금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들어온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763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ABL 바이오 19,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좋았어요. 오늘이 한 장중에 10%까지 넘게 오르면서 21,000원 넘게까지 올라갔는데,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이신 만큼 매도 시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한 절반가량은 수익 실현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서도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바이오 섹터는 다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커요. 특히 이제 이 HL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도 탈환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 미국의 글로벌 이 다국적 제약사랑 사실 우리나라 이 신약 개발 회사를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이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이 신약 개발 업체가 신약이 이제 성공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우리나라 이 바이오 업체들도 주가가 덩달아 상승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에 막 이제 30년 넘은, 그리고 거의 이제 뭐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랑 우리나라 이제 뭐 기껏해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우리나라의 신생 바이오 기업을 똑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건 크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실 거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굉장히 이제 이전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지나친 낙관은 좀 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 가량은 수익부터 한번 챙기고 보자. 왜냐하면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 방향도 11월 16일 날 이제 앞에 거기서 시진핑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서명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거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조금은 조심을 하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절반가량은 매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절반가량의 물량은 우리가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이 3만 원까지는 좀 크게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 기업들 자체가 사실 테마적으로 비슷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어떤 주요 지지나 저항선 부근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솔직히 분석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도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섹터다. 요 부분 리스크를 항상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BL 바이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절반 정도는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한 3만 원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점 챙겨주시고 특히 리스크 관리 잘하자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 매수하셨어요? 매수가 16,300원이고요. 네. 20%에 16,300원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서울 반도체 이 반도체 기업을 혹시 반도체주라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16,000원대에서 그냥 저가로 알고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000원 부근에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16,000원 지금 차트상으로 보니까 네, 요게 이제 이전 거의 최저점이었거든요. 이 작년 최저점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들어가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차트 분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실제로 뭐 이 투자를 하면서 별로 그렇게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차트 분석이라는 건 사실상 이전에 우리가 이 과거의 단순한 가격의 움직임일 뿐인데 그 움직임에 뭐 크게 이 회사의 미래가 결정이 안 되죠. 이 회사의 미래는 LED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차트와 상관없이 LED 산업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냐, 그리고 경쟁 업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살아남은 기업에게 부가 좀 더 이제 증대가 되냐, 그런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 것이고요. LED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LED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LED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뭐 이 시선으로 바라보긴 좀 그렇고요. 다만 이 LE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5G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5G 이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도 LED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 그만큼 만만하거든요. 잘 안 들려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뭐 통화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 한번 보죠. 매출액 정체되고 지금 감소 추세에 감소로 좀 전환되는 움직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큰 폭으로 좀 올해 하락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LED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업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업황이 기울면 당연히 주가도 빠지게 마련이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지금보다 충분히 더 많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라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소폭 손실 중이기는 하신데 지금 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TV 보시면서 나도 상담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로라 오로라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1,850원, 비중은요? 30%요. 30% 11,850원에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 어제 오늘 진짜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뭐 종가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로라 향후 대응책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뭐, 반갑습니다. 예, 오로라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미래 전망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사실 뭐 이 컨텐츠 관련 핵심주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컨텐츠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앞에서도 상담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업황 트렌드를 이기는 종목은 없거든요. 업황이 좋아지고 트렌드가 이런 컨텐츠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 콩고물이 떨어져요. 이렇게 시가총액 작고 되게 이 왜소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사실 콩고물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아니면 뭐 이제 카카오 페이지 그런 데와 비교를 해서 경쟁력이 크냐.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 넷플릭스 주가가 굉장히 이제 고공행진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컨텐츠 관련된 산업 분석 그 보고서에서 앞으로 이 컨텐츠 관련 산업이 더 이제 좀 유망하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컨텐츠 관련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저는 원래 이 투자를 좀 단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13,000원 부근을 좀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월봉 종가상의 모습인데요. 13,000원을 종가상으로 좀 뚫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주가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 가격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좀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로라. 장기적으로 보면 좀, 난 항상 좀 장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로라 어제 오늘 뭐 아기 사고로 좀 급등했던 관련주이기는 하지만요. 중장기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 또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문자는요. MS 오토텍입니다. 6773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450원에 비중이 4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까지 왔는데 상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이요라고 남겨주셨다는 거 보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면은 이전에 좀 사신 것 같고 8월 말 9월 초 이쯤에 사신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8% 넘게 올랐는데 이제 매수가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이 기업의 실적을 보니까 좀 놀랍네요. 이 현기차 관련 매출 비중이 큰데 사실상 이 현기차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마켓쉐어 부분이 뭐 엄청나게 큰 기업은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 BMW나 벤츠 이제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은 사실 이제 어떤 이 순수 내연 기관차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매출액이 1조를 돌파하는데 중요한 건 이 영업이익이랑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순이익을 참고로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총 대비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6천억에 찍힌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이 신고가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천원 부분 돌파할 것 같은데 제가 뭐 MS 오토텍을 이 정밀 분석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현기차 관련해서 이 현기차 지금 이 전기차 쪽도 사실 이 유럽 시장에서 계속 좀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뭐 사실 수소차는 아직까지는 정말 스타트하는 단계지만 이 관련된 부분 특히 그 제네시스 관련된 그러한 이제 부품과 그 다음에 뭐 지금 미국에서 기아차, 이 텔룰라이드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좀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철저하게 이 자동차 섹터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이슈를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실적, 예상치 실적, 컨센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 실적이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이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로 이제
최근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 요 이제 6,500원 위로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 좀 불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홀딩하시고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한 달 정도 기다리셨다고 해도 좀 힘드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MS 오토텍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901님께서 오이솔루션 남겨주셨습니다. 오이솔루션 매수가 54,000원이고요. 비중은 1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이솔루션 하면은 뭐 우리 5G 제일 가는 전문가님, 우리 네. 전문위원님의 주된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것 같기는 해요. 걱정이 네. 되실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54,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잘 하셨어요. 이 주식 투자란 건 항상 우리가 저렴할 때 사서 그리고 비싸지면 팔아야죠. 지금 저렴한 구간에서 잘 사셨고 근데 이제 조금 간과하신 게 뭐냐면은 사실 이 5G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했을 때예요. 이 코스닥 지수가 계속 이제 뭐 바닥을 뚫고 정말 폭락을 했을 때 5G는 반대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왜 그런 흐름이 자꾸 나오냐면은 결국 5G의 지금 삼성전자의 이 라이벌, 이 글로벌 업체 중 하나가 화웨이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제재가 계속 강화돼야 돼요. 그러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은 5G에는 이게 또 악재로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시장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착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서 증시가 오르면 당연히 5G도 잘 갈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란 놈은 항상 이성적이지만 굉장히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사실 비이성적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은 시장이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조금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방송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기사를 봤는데 아마 또 5G가 내일 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28GHz 이 통신 장비를 미국 이제 1위 통신사죠. 버라이즌에 납품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뒤에서도 이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깔고 있는 거는 진정한 5G가 아닙니다. 이거는 눈속임이고 진짜 5G는 28GHz인데 미국은 28GHz를 벌써 깔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28GHz를 먼저 깔고 우리나라는 3.5GHz를 깔고 있는데 28GHz가 진짜 5G고 여기에 핵심 부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기지국도 더 많이 깔려야 되고 인빌리능력도 더 많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G, 오이솔루션 같은 이 5G 핵심 수혜주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제2의 인생, 본격적으로 이제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0배 올랐지만 100배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좀 마음 편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력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은 하실 수 있지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오늘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프라요. 코프라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700원입니다. 3,700원에 얼마나 보유하고 30%. 계실까요? 30%요? 예. 3,700원이면은 조금 위쪽에서 사시고 좀 내려오셔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코프라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도 이제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린 종목과 비슷하게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의 경량화에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이네요. 자동차 경량화라고 하면 사실 어떤 이 미래 자동차, 전기차와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이런 부분과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쪽에서 지금 이제 2025년도까지 전기차를 이제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비중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경량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역시나 뭐 미래 이제 향후 뭐 5년, 10년 이상을 바라봤을 때 전기차 시장 분명히 열릴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동차 경량화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신소재를 이용한 자동차 경량화 아니면은 뭐 기존 이제 플라스틱을 활용한 단순 이제 경량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경량화를 얼만큼 잘 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출처와의 어떤 이 커넥션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은 경량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기에는 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좀 만성 질환적인 부분, 저가수주 뭐 이러한 부분일 텐데 최근에 이제 뭐 1분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뭐 분명히 이러한 어떤 가벼운 종목들은 테마에 분명히 한 번씩 엮일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마로 한 번씩 엮일 건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955원이 바로 이제 이전의 최저점이었는데 2,900원 아래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실적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11월 중순경에 나오니까요. 실적을 참고를 하시고 2,9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조금 이제 손절 하시고 좀 더 이제 좋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LOV 그 이제 관련 섹터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이 한 비중이 근데 30%여서 좀 늘리시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한 3,000원대 이 중반 부근에서는 저는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300원 부근 내외에서는 1차적으로 절반 정도는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고 다른 종목은 좀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코프라 좀 궁금하셨을 텐데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대응해 주셔서 손실 없이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바로 다음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야스요. 야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5%고 매수가는 27,100원. 27,100원에 25% 갖고 계시다고요? 야스 지금은 살짝 손실 중이신데요.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뭐 야스 투자한 이유는 뭐 말씀을 따로 안 하셔도 제가 다 알 것 같아요. 일단 뭐 올레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좋은 말씀 해드렸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올레드는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뭐 5G만큼 굉장히 뭐 미래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옛날에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다 LCD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LCD가 또 올레드로 다 바뀌고 지금 뭐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올레드인데 중요한 거는 이 올레드 계속 뭐 산업적인 부분은 좋아요. 근데 그 이제 관련 핵심 수혜주가 어떤 게 될 것이냐. 지금 이 야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크게 연관이 있다는 건 아시죠? 네. 네. 이 LG 디스플레이 관련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100%예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망하면 야스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 이 실적이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적자 전환을 했고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전환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사활을 걸게 생겼어요. 지금 일단 임원들도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갔고 그리고 이 부분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올레드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전환을 해서 올레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야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올레드 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대형 올레드 TV가 굉장히 잘 팔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TV보다 삼성의 QLED TV가 훨씬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수혜주를 잡아야 되냐 아니면 LG 디스플레이로 가야 되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활을 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올레드에 얼만큼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게 잘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올레드
그 이제 관련 핵심 수혜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그런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스는 지금 구간에서 팔기는 조금 아까울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하신 가격 27,500원 부근 내외에서 조금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67님께서 남겨주신 HB테크놀로지 가보도록 할게요. HB테크놀로지 매수가 3,558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은 2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후에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그 LED 관련해가지고 검사 장비 준 것 같아요.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뭐 관련주다 하면은 정말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 되게 좋은 관련주래 하고 덜컥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어떤 뉴스 기사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정말 이제 눈 가리고 그냥 이 종목 찍기죠.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이 올레드 관련 검사 장비 회사가 맞지만 우리가 항상 분석을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되거든요. 올레드 관련주인 거는 맞고 검사 장비도 하는 기업이지만 이게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결국 이제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은 반도체 관련이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뭐 지금 대만에 이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와 견줄 수 있는 TSM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일단 이 중화권 국가의 나라들은 중국의 소비가 좀 줄어들어도 일정 부분 계속 이제 이 어떤 수출을 유지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일단 반도체 업황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확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올레드는 살짝 거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서 본 야스보다 조금 더 주가의 흐름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시장은 제가 뭐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비이성적인 경우도 많지만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요인 그리고 올레드 매출 비중이 조금 적은 부분 야스는 제가 LG 디스플레이 대형 올레드 패널 관련 99%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올레드 업황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도체와 올레드 두 개 모두 업황을 분석해야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조금은 우리가 완벽하게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반도체 바닥론 경기 다시 이제 바닥론에 따라서 조금의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3,500원을 뚫기는 좀 단기적으로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3,500원 이상을 넘보기엔 조금 지금 구간에서 좀 힘들 것 같고요. 3,500원까지 일단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3,500원 매수가 내외에서는 일단 본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속 시원하게 긁어주셨어요. 이 부분 디스플레이 장비 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관련해서 가격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Y소리요. Y소리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200원에 20%요. 15,200원에 20%요. 오늘 종가랑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바로 Y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차분하신 분 같은데 굉장히 또 이 종목도 정말 차분한 종목으로
매수 타이밍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긍정적인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와이솔 같은 경우 이 5G 또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5G 이제 관련 부품 회사인데 이 뭐 퀄컴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또 이 5G 관련 이 칩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 이 5G 가입자가 30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5G 핸드폰이 계속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잘 나가겠죠. 지금 뭐 사실 갤럭시 폴드가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완판이 되면서 갤럭시 폴드 관련주도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결국 이제 뭐 와이솔도 이런 5G의 시대, 결국 이 업황을 보게 되면은 트렌드 따라서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요 부분을 보고 투자하신 거 맞으시죠?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네, 지금 맞아요. 예.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은데 이게 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이게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4G 핸드폰에는 소우 필터가 쓰입니다. 근데 이 5G로 가면 보호 필터가 쓰여야 되는데 지금 와이솔 말고도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 이 5G 지금 부품이 엄청 호황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부품 업체들이 보호 필터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어요. 근데 와이솔은 지금 개발이 확실하게 됐다는 이슈를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노이즈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소우 필터만 개발하고 보호 필터 개발 실패한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한테 이 시장 전부 다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좀 보시면서 지금은 일단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솔 일단 보유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15%의 기준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 685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자, 삼성물산 좀 빠르게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이거 저번에 여쭤보셨던 분 제가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이게 뭐 상승하기 좀 다소 힘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다행히 조금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삼성물산 어떤 이 건설 관련주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저는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섹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그런데 좀 다소 이 10만 원을 바로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한 10만 원 부근, 이게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뒤에 00000이 많이 들어가는 이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이제 흐름을 저희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이야기 충분히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좀 남은 상담들이 있는데 저희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상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요, 내일도 저희 상담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일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현석 전문위원과 장중에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고 장중에 궁금하신 점들 그때그때 물어보시고 많은 이야기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바로 섹터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수요일에 전문 코너 이현석 전문위원의 특별한 코너 LOV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OV는요,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톡톡하게 수익 안겨줄 수 있는 4가지의 섹터를 줄인 말인데요. LNG의 L, 5G의 O, 그리고 전기차의 V에 OLED의 E까지 4가지 섹터를 줄인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4가지 섹터 우리 좀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5G 섹터 관련된 사실 뭐
이슈보다는요, 제가 좀 이제 미니 강의식으로 오늘은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함께 이제 좀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5G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뭐 제가 그동안 이 5G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뭐 KMW나 뭐 OE솔루션이나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5G 뭐 이 정도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5G 관련 투자 소식들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소식 계속 좋은 소식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5G가 앞으로 왜 계속 오를 수 있냐, 이 5G의 이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이게 특히 5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가 또 IT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기가 좀 편한데, 이 5G 모드 같은 경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모드는 이 NSA라고 해서 Non-Stand Alone 모드예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 그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Non-Stand Alone 모드 같은 경우 사실 진정한 5G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none이 붙였죠. 그러니까 스탠드 어론 모드가 아니에요. 혼자서는 쓰지 못하는 모드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현재 이제 기존의 4G망과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야, 그러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5G 핸드폰은 진짜 5G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4G망을 활용해서 5G를 활용하다 보니까 원래 5G 속도가 4G 대비 한 10배가량이 더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G는 4G 대비해서 2배가량밖에 속도가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직 진정한 5G는 시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정한 5G란 뭐냐?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not을 n을 빼버린 SA 모드거든요. 요게 이제 스탠드 어론 모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5G를 말할 때 초저지연성 그리고 뭐 이제 이 초연결성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진정한 이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이 되려면은 SA 모드로 가야만 해요. SA 모드로 가면서 빔포밍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SA 모드는 올해도 시작을 제대로 안 해요. 내년에도 상반기 안에 확실히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5G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수익 배불리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5G 투자 안 한다가 아니라 진짜 5G는 바로 내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이제 명확한 게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운데 중간 단계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이후 정말 이제 MM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 정말 초고주파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차를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드가 바로 SA 모드고, 우리나라 뭐 자율주행차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만 테스트일 뿐입니다. 진짜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려면은 결국 스탠드얼론 모드가 돼야 된다. 스탠드얼론 모드가 돼야 진짜 4G 기지국 대비 5G 기지국이 거의 이제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러한 엄청난 흐름이 나온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5G 고점 논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최애 섹터죠. 우리 이현석 전문위원의 최애 5G 섹터, 왜 지금도 늦지 않았는지, 앞으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미니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또 탑픽 종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동안 5G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좀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준비를 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5G 섹터가 좀 부진을 했어요.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함에 따라서 사실 이 5G 섹터가 고점 논란이 맞았다. 굉장히 이제 또 이게 투자란 게 남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수익을 계속 내면은 또 이제 그 다른 사람 뭐 불구경이 살짝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흥미가 가는 것처럼 네.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5G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뭐 흔들리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당연히 이 5G 관련 SA 모드, non 스탠드얼론 모드가 아니라 스탠드얼론 모드 핵심 수혜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같은 경우 정말 이제 주가가 저렴한 상황입니다. 뭐 5G 섹터가 전체적으로 뭐 좀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 5G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종목 선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주가를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항상 주가는 저렴할 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비싸지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저렴한 주가 굉장히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힌트는 제가 항상 좀 넌센스로 그렇게 드리는데 마지막 힌트 같은 경우 이제 하트예요, 하트. 네, 하트. 네, 뭐 다들 뭐 요런 식으로 하트를 하는데 마지막 힌트 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LOV 섹터를 굉장히 강조해 드리면서 매일 이제 방송할 때마다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데 네, 세 번째 힌트는 그 제 이제 애 섹터죠. 애 섹터의 이름과 딱 걸맞게 하트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메가 트렌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오시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꼭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LOV 섹터 오늘은 이제 우리 이현석 전문위원의 최애 섹터인 5G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애 탑픽에 대한 종목 살짝 힌트만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요. 내일 아침 장 전에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보시면은요. 돋보기 모양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미리미리 함께 하신 다음에 내일 장전에 이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보통 채팅방에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지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단기 급등주 테마주 이야기는 제가 잘 해드리지 않는데 그런 이제 관련 이슈도 계속 올려드립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아기상어 조스가 되어버렸는데 아기상어 관련 이야기도 이슈도 좀 체크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슈를 다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좀 시황을 보는 안목 사실 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너무 좀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봐야 하는 주요 이제 뭐 경제 지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경제 지표의 이 수치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자세하고 고급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진정한 투자를 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교육 한번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함께 오픈 채팅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워낙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시황 잘 봐주시잖아요. 네. 요즘 시황이 워낙에 좀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네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네. 뭐 내일이나 이번 주 남은 하반기 어떻게 좀 시장 볼 수 있을지 당장 내일 전략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전략은 많이 하락하면 할수록 돈 벌 기회가 더 크게 온다.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글로벌 뭐 제조업 지수 이 제조업 지표 부진하고 그런 이야기는 늘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부분보다는 이제 과거의 그런 산업 구조적인 면을 탈피하면서 미국처럼 좀 서비스업 관련된 이 매출 부분 그런 이제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서비스업을 분석하기는 제조업 분석하기보다 더 어렵죠. 근데
어려운 만큼 사실 이 중국 당국에서도 현재 뭐 이제 6% 성장이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 아래로 떨어질 경제 이 성장률 논란도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잘 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은 역시나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이 국가주석의 아펙 때 만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맞물려서 경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은 글로벌 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한 상승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 조금 더 뭐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목별 옥석 가르기가 중요한 만큼 좋은 종목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채팅방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